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네 분 선생님들, 김원미 선생님, 또 안충영 선생님, 손혁상 선생님, 권율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청회에서 참석하셔서 또 저희들하고 의견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회가 뭐 이렇게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질의한 걸 또 할 수밖에 없는, 또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질문을 뭐 비슷한 질문을 자꾸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본 의원이 또 다른 이렇게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이나 또 선생님들 생각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영, 송민순, 배영식, 이미경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각각의 ODA 기본 법들은 대한민국이 2010년에 OECD, DAC, 즉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국제협력 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제도 틀을 마련하고자 이런 법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법률안들이 집행기관에 대한 이견을 같이 갖고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유상원조는 뭐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수출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무상원조는 코이카에서 또 담당을, 외교통상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코이카에서 또 담당을 하고 있고, 하지만 각각의 법령이 존재하고 집행부처와 원조 수단이 달라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목적의 동일성과는 상관없이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마련되었으며, 그래서 그 기능 수행이 원만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원조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고, 또 무상원조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하고, 또 감시평가 기능이 같이 이 두 위원회 나눠 있어서 비효율적인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네 분 의원님을 각각의 법률안을 살펴봤는데요.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입장을 각각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비능률과 미흡한 조정이 이 법안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또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을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청회에서 각 법률안이 가진 문제점을 바로잡아서 ODA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또 효율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분 선생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손혁상 선생님의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배영식 의원의 법률안 제3조에 호혜적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혜주의라는 의미는 바꿔 얘기하면 두 나라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같은 3조에 보면 세계 경제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이바지함을 이념으로 하고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원조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빈공국들에 대해서 세계 경제의 안정에 대해 상호 책임을 묻는 것 같은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의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의 목적에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12조에서 경제개발 경험 공유 사업 전문 관리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지정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냥 같이 해 주십시오. 또 ODA의 국제적인 공감대가 무상원조 확대로 모아지는 경향을 생각해 볼 때 지나치게 유상원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손혁상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의 토시까지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답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무상원조 배영식 의원님 경우의 안을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네. 기재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아니면 분명하고요. 네네. 그런 과정에 저도 무상원조, 유상원조에서 양자 간의 우위라든지 어느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논쟁을 여기서 하는 거는 무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 고유성이 있듯이 유상원조를 통해서 빈공국
개도국의 그 빈곤 타파에 얼마든지 공헌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요. 네. 다만 그 유상 원조가 얼마나 포션이 돼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그 대외 원조의 규모는 제한된 재원에서 나오는데 제한된 재원에서 어느 정도의 유상 원조가 우리가 하고 있는 유상 원조의 규모로서 적절할 것이냐는 논의는 지금의 뭐 반반론이라든지 네. 7.3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한 발자국 나가야 되지만 하여간 저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는 지금 다학 국가의 경우에 그 순지출 경우에 보면은 네. 유상 원조 경우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그 상환된 X를 받는 게 주는 X보다 매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경향을 어떻게 저희가 차별화하면서 네. 한국형 그 ODA 모델을 가져갈 것인지 고민이 지재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냥 우리 손진수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뭐 제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진영위원 법률안에서 보면 그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부 부처 13명 그리고 원조기관장 2명, 민간대표 6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총리를 국무총리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25명 이내에 구성인을 둘 수 있게 돼 있고 그 산하에 또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발제문에서 보면 진영위 법률안에서 의원 구성을 10원으로 하고 민간자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좀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저는 진영 의원 안에서 제가 읽기에는 과거에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 다시 말해서 민간단체 인사에 대한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 확실히 명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으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 참여에 대한 무슨 구체적인 지적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참여 단체를? 아니요, 단체는 아니더라도 그 규모면이나 그 참여의 역할면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진영 의원의 안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6명 수준을 본연의 생각은 말이죠. 현재 6명 수준 유지하되 민간 자문위원도 함께 뭐 이렇게 꾸려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 자문이라는 말이요. 항상 하다 보면은 자문이라는 거는 뭐 듣고 싶을 때 듣고 또 필요한 대로 듣고 이게 자문을 저희는 많이 합니다만은 그 자문의 한계를 너무나 많이 절감하기 때문에요. 특히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실질적으로 대표성의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누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처럼 선거를 통해서 어카운터빌리티가 확보되는 의원님들이 아니고 민간의 경우에는 누가 민간의 시민사회나 다른 민간 기업이나 여러 목소리들을 대변할 것이냐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문위원 이상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